정윤아의 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쉬운 듯 하면서 어렵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도 우스컵 쉬운 편성에서 강자들이 고전하면서 이변이 많이 좀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우스컵 경주도 상당히 좀 꼬시는 배당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하고 비파업을 확실하게 선을 긋고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다시금 강조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박윤아가 전일 힘을 썼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어요. 박윤아가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아무래도 좀 몰고 가서 박상훈을 몰고 갔었다라면 버텨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타정부터 때리다 보니까 거의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승부거리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입형 선수들 강재원, 안효원, 조성래가 있기 때문에 박윤아가 힘을 썼다가는 직선에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2차기 아닌 3차권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일단 복승의 축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래와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안효원이 또 외선에서 반격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효원이 또다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박윤아 힘든 경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효원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승부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준영하고 김영섭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파업하고 또 비파업으로 좀 양분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섭 입장에서는 김명섭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전일도 후미권에 있다가 나름 힘을 써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했었던 김명섭. 하지만 금일은 타이밍 잡기 수월합니다. 김명섭이 힘을 쓰고 김영섭이 몰고 간다면 전준영이 넘어서기 버거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하고 전준영을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 묶어서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전일 박상훈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금일은 작전적인 유리하기 때문에 뭔가 힘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전일에서 다시 만난 김민수와 김다빈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박상훈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박상호가 타임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송경방의 직선 취입이냐 박민우의 직선 취입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가 이래저래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권정국이 전일처럼 편안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가거나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송경방 넘어서기 힘들고 박민호도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권정국의 선전 가능성을 먼저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전일 황정근이 타정부터 때려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김성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힘을 써도 버텨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후면에서 날라올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은 철저하게 김성현이 짧게 가져간다면 김성현과 황정근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치범이 후미권 마켓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7번 김성현과 김치범의 연합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선 손동진 전일 힘을 써봤는데 직선에서 안효원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습니다. 전일보다는 쉬워요. 그 점 때문에 이주연 활약에 나가면서 완급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호미를 누가 물고 가느냐 누가 막혀 나가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막혀온 선수들입니다. 이조나 박상소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전일에서 최석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장종이 타겟이 될 것 같은데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질 않아요. 더군다나 파업과 비파업이기 때문에 최석윤은 동강되고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단이 가장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재성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다는 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전일 박윤아가 박상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간다는 과정 하에 아무래도 김성현과 동반 입상에서는 박윤아가 유리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박윤아가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윤아. 하지만 금일은 컨디션도 괜찮아요. 시속감도 좋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완급 조절해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박윤아의 뒷자리를 놓고 강재원, 안효원, 조성래 파업 선수들이 마크 다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과연 박윤아가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경상권 선배입니다. 6번 조성래가 초반부터 밀착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자칫 박윤아가 승부거리가 길어진다면 조성래 결승가게에서 욕심낼 수 있습니다. 취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6번입니다. 4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의 뒷자리를 2번하고 3번이 또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 6번이 마크에 나가지만 못한다면 두 선수가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끌어내서 강전이 마크 다툼 조성래 펼쳐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힘을 쓸 수 있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안효은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4번과 3번이죠.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하고 4번, 3번입니다. 4번, 6번이 경제 중심이에요. 4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4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려봐야죠. 박윤아가 또 때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효은 후미에서 또다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안효은에게 또다시 기회가 온다면 강재원이 쫓아갑니다. 그 뒤를 조성래가 막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8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3-2하고 3-6은 3-6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2-3-6 노림수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객관적인 기록만 놓고 본다면 안효은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4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섭하고 전준영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전준영 아직까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선행도 어중간하고 저치기도 어중간하고 취입도 어중간한 전준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전준영보다는 김영섭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김영섭이 후미에서 안효은을 공략해 나간다면 직선 취입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하필 김영섭이 최악의 악수를 뒀어요. 때렸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김명섭이 있기 때문에 작전 전개상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 김명섭이 힘을 쓰고 김명섭이 몰고 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명섭이 지정을 할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전일도 후미권에 있다가 저치기 나섰었는데 결국 줄이 길다 보니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은 내선 잡고 힘을 쓰면 김명섭의 견제라면 후미에서 나올 만한 선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이 때려주고 김명섭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전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을 주력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6번입니다. 5번하고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명섭의 승부거리가 길어진다면 버텨내기 버겁죠. 전준영이 이래저래 5번의 뒤를 압박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5번하고 4번 정도는 5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쭉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김명섭 믿다가 김명섭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준영이 머리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명섭하고 김명섭이 빠져야 됩니다. 전준영이 가게 된다면 박훈재가 홈미권 마크에 나가는 작전이라든지, 전일 좀 쉬운 편성이긴 했습니다만 우승하여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은 김종력이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초반부터 4번의 뒤를 물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점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주가 4번, 3번하고 4번, 1번이라는 점에서 4-3하고 4-1은 4-3하고 4-1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명섭의 동반 입상, 이름 비슷한 비파업 선수들의 5번, 6번을 전 주력으로 가져가보고 싶어요. 5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다빈하고 박상훈 만났습니다. 과거 한 차례 동반 입상했었는데 박상훈이 김다빈을 뒤에다 붙였어요. 직선에서 김다빈 취임 노려봤습니다만 박상훈을 넘어서지 못한 상황이었었다는 점. 전일에서 김민수를 다시 만났었죠. 두 선수가 뭉치면 박상훈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이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파업 선수들 김민수, 김현, 김다빈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업 선수들입니다. 손영호가 있고 박상훈이 있고 최원호가 있고 류근이가 있어요.
4대 3으로 싸우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전일 김현 상당히 좀 컨디션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선에서 윤승규에게 인정받고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경기 개인하고 서울 개인인데 두 선수가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 벌려주고 김현이 우승, 윤승규가 2차에 머무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김현이 낄 수 있는 자리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2번이 주도권 잡아 나가요. 김다빈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4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김민수가 시속감이 괜찮았어요. 이를 김다빈이 철저하게 활용해 나간다면 박상훈이 저치기는 몰라도 취입은 좀 약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다시금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수도 이번 회차만큼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5번이 2번 달고 때리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5번,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그래도 박상훈의 저력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박상훈이 너무나 좀 안정적인 차분한 경주를 펼쳐나갔어요. 한마디로 승부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승부수 띄울다면 김다빈과 전략적인 타협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5번과 2번 쪽에 전일도 궁합이 괜찮았었던 두 선수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5번하고 2번 쪽에 우선하시되 5번하고 4번 차선 5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반대로 차은우가 때리고 박상현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손용호라든지 류근이가 물고 가게 된다면 최원호가 끝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박상훈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4번의 뒤를 초반부터 물고 갈 수 있는 손용호라든지 4번의 뒤를 류근이가 물고 가는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4일하고 4칠입니다. 4일하고 4칠은 김다빈과 김용수가 무너지면 4일 4칠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현이 좋고 또 김현이 또 끌어내서 받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5번 2번 쪽에 우선하시되 5번 4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5번 2번 4번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파업 선수들이죠. 5번 2번 3번까지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송경방하고 박민호의 우승 경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권정국이 과연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 김호로도 전일 힘을 썼는데 나름 시속감이 살아나고 있어요. 송경방하고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박성순이 있고 송경방이 있고 김원호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입니다. 박민호, 권정국, 강병철, 조준수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4대3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원호가 먼저 힘을 쓰고 송경방 아무래도 송경방이 초조보다 많기 때문에 김원호, 송경방, 박성순으로 먼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원호가 먼저 때린다면야 송경방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김원호가 때려봐야지 요즘에는 11초 대 12초 대 후반이라든지 11초 대 후반밖에 나오질 않아요. 선발급 시속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권정국이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권정국의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박민호가 파업 선수인 박민호가 막혀 나가고 1번이나 또 2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권정국도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권정국이 짧게만 가져간다면 이번 편성 충분히 머리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호가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취입 가능할 것 같은데 권정국의 몸 상태가 전 더 좋다고 봐요. 전일도 여유가 있었던 권정국입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권정국의 뒤를 송경방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싸워서 빼앗으면 5번 4번입니다. 싸워서 빼앗으면 5번 4번 지키면 5번 7번인데 7번의 취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5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5번하고
5번하고 7번을 5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김원호가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송경방이 직선에서 취입 나서면서 착순권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4번하고 6번입니다. 4번하고 6번, 4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박성순도 마크력은 괜찮아요. 쫓아간다면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입니다. 46하고 43이죠. 46하고 43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6하고 43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전 건조국이 셀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 경주권이 안정감 있을 것 같고, 건조국 버티기 쪽에 5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김성현이 딕선에서 박윤아를 상대로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았은 것 같습니다. 금일은 더 수월한 편성을 배정받았습니다. 황영근의 선행을 김성현이 몰고 가죠. 그 뒤를 김치범이 마크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많습니다. 송승현, 이서영, 김재웅, 여기에 이상현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파업 선수들은 김치범, 황영근, 김성현인데 힘적인 면에서는 황영근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 타점부터 때렸다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 충분히 원하는 타이밍에서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승부거리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성현이 철저하게 후미 견제에 나선다면 김치범 취입 정도는 충분히 견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일은 황영근 전 버티기 쪽에 우선하고 싶어요. 7번하고 5번입니다. 7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전일처럼 무식하게 긴 거리 나선다면 김치범이 쫓아 들어갑니다. 7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으로, 7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5번하고 7번, 4번입니다. 7번하고 5번, 7번하고 4번 두 차권, 7번과 5번 쪽에, 7번과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7번, 4번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김성현이 보여줬었던 게 있기 때문에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끌어내서 후미권 선수들을 괴롭혀 나갔죠. 황영근이 때렸는데 2번이 끌어내가지고 뒷선수를 괴롭혀 나가요. 그렇게 된다면 황영근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 황영근이 2착도 아닌 3착도 아닌 4차권에 밀려났기 때문에 황영근 머리 치면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황영근의 이석입니다. 또다시 끌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병주 타고 김성현이 날아가게 된다면 5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으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7번이 빠지면 5번, 2번, 5번, 4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인데 파업 선수들이 상당히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는 점, 7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전일 손동진이 나름대로 힘을 써봤습니다만 직선에서 안효은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전일보다는 수월한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손동진이 딱히 신경을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때릴 선수는 이주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주연이 때리고 손동진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3번이 마크해 나가고 4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주연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전일 끌어냈는데 붙이질 못했습니다. 때려도 어중간합니다. 손동진이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기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결국 7번의 뒤를 마크해 나갈 수 있는 이재우냐, 박상소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박상소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하지만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승부욕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손동진 다음으로 득점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받아가면 박상소 충분히 쫓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4번, 7번과 4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이라는 거 봐서는 박상수 불안하죠. 오히려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이재우가 좋은 자리 잡아놓는다면 손동진이 박상서가 아닌 이재우를 뒤다 붙이면서 경준형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우가 또 받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과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4번하고 3번하고 5번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전 4번의 선정 가능성 쪽에, 토요 경주 때는 박상서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요. 컨디션도 몸 상태도 승부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7사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보자는 점, 가보자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위대로 간다면 7번, 4번, 3번이 7번, 4번, 3번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5번이 버텨낼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전일에 의해서 뭐 최석윤 월등한 것 같습니다. 금일도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어요. 최석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장중에 선행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장중의 선행을 지켜주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시속 자체가 선발급 시속도 아니고 또 우스컵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시속 자체가 안 나와요. 최석윤이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최석윤의 뒷자리를 놓고 박대한, 박철민, 정재성이 착순권 다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도권 연합 세력이라고 한다면 파워파인 박대한이 좀 더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최석윤하고는 전략적인 연합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한살 터울 또 실업팀 선후배라는 점에서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재성 전일 어이없이 몸싸움을 펼쳐놨어요. 아무래도 좀 그 페달 자체가 부딪히다 보니까 정재성이 외선으로 흘러버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끌어내서 받아가면 됩니다. 6번의 뒤를 막해 나가면 착순권 진입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몸싸움 펼쳐나간다면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친분 있는 박대한의 호미권 마크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6번하고 2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할 때 6번, 4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개적으로 6번, 2번, 4번을 우선하고 싶은데 그래도 장중이 때려주면 최석윤 입장에서 무리하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후미권에서 싸우든 말든 장중을 몰고 간다면 장지용 3차권 진입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6번, 2번, 7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장지용을 끝까지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기보다는 박대한과 전략적인 연합이 좀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신다면 핸드폰과 동일하게 PC와 핸드폰에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